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요동침 없이 이날 보합으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좀 내부적인 악재들이 좀 많이 사라졌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의 방향성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시장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에서 악재가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닌데 또 반도체들의 흐름도 참 눈여겨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국내장의 악재는 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크 포인트로 어떤 것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이제 브로드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브로드컴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엔비디아라고 좀 불릴 정도로 그러게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약간의 좀 순환매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네. 이제 엔비디아는 살짝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브로드컴이 좀 그러한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반도체 내에서 어떤 순환매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50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외적으로 일정이 좀 너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뽑아주세요. 네, 중요한 게 이번 뭐 주가 있는지. 일단은 가장 좀 경제 지표라든지 네. 좀 실적 발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좀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 경제 지표 물가 관련된 부분도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FOMC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12월 FOMC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대부분 시장은 이제 25bp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내년도 이제 한 두 번까지 줄었던 부분들이 이제 세 번까지도 좀 늘어난 어떤 그런 확률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4%대까지는 좀 무난히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 말에서 4% 초까지는 일단은 시장 자체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은 있을지언정 최종 금리 같은 경우 일단은 4% 이하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번 주 FOMC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으로서는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을 좀 발표를 합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3위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이크론이 HBM 쪽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보다 좀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서 이제 HBM 같은 고부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매출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좀 많이 훼손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저가 반도체 어떤 물량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 HBM의 상승세도 중요합니다만 일반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좀 지난주 주말에 좀 숨가쁘게 돌아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제거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옵니다만, 이제는 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 얼만큼 유동적으로 좀 흘러가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와는 별개로 지금 민주당의 대선주자 같은 경우 또 그분도 지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양쪽의 어떤 타임라인, 시간 싸움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시장은 이러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좀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뉴스가 나온 이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추가 예산을 통해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금이 흘러가려고 하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정치적인 리스크는 해결됐고 이와 관련돼서 움직임이 있는,
특히 자금이 좀 흘러 들어갈 만한 섹터로의 공략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이 FOMC 꼭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올해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년에 몇 번 내릴지가 바뀌는 그 횟수를 참 보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체크를 해보면서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 섹터에 대한 수급을 좀 보면서 단기적인 매매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라고 권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사실 그 지난주에 월요일날 말씀해 주셨던 뭐 K전력의 일진전기, 뭐 네이버, 반도체 쪽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모두 다 이제 말씀해 주신 이후에 그래도 조금씩은 위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반도체.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도 상당히 좀 많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막판, 거의 이제 뭐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좀 상승세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가 이제 반도체 공세에 일반 레거시, D램과 낸드 쪽에서 우리가 말하는 좀 이익률에 좀 훼손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HBM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퀄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엔비디아향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파운드리 수요를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파운드리 수율과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파운드리 수율을 좀 잡고 그런 측면에서 좀 고객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4나노 공정에서 어느 정도 수율을 끌어올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70%까지. 그러니까 수율을 끌어올렸다는 건 만들었을 때 이제 완제품에 대한 불량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쵸. 이런 내용이죠. 70%면 10개를 납품하면 7개는 완성품. 완성품. 그다음에 3개 정도는 불량품. 예. 근데 그게 원래는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올렸네요. 근데 많이 올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10개 납품하면 3개만 좀 정상 작동하고 7개를 버려야 하는,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70%까지 올렸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4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을 좀 상당히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리벨리온 AI 가속기 라벨을 턴키로 수주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내년 초에 샘플이 원활하게 좀 생산이 된다고 하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지금 주문량 보게 되면 2026년에 6만 장, 2027년에 12만 장, 2028년에 17만 장으로 지금 매년 2배씩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상황에서 좀 이 수율과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나노 수율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그 다음날 바로 3나노 수율의 얘기가 나왔어요. 더 어려운 거죠. 네, 더 어려운 건데 특히 AP 관련된 쪽에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제 갤럭시 Z 플립 네. 7과 관련돼서 이제 엑시노스 2500 시리즈가 탑재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사업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선 사업부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만든 네. 뭐 칩을 좀 사용하고 싶은데 수율이 나오지 못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퀄컴 쪽에 네. 이제 스냅드래곤을 썼습니다만, 이제는 자사 AP를 쓸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수율을 잡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거 쓸 거니까 돈도 좀 많이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너무 불량률이 심하다 보니까 아무리 자사 제품이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울무의 거점먹기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썼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4나노뿐만 아니라 3나노 관련돼서도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예.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수율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을 상당히 진행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이제는 HBM이라든지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 더 상당히 주가에 좀 탄력성이 붙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일단 한 축인 파운드리와 관련된 수율 잡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파운드리 쪽에서의 질적인 성장을 보여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이제 종목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주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파운드리, 뭐 네. 이제 AP를 좀 키워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파운드리 쪽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소부장 종목으로는 AD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참 강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반도체 섹터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강하다 하더라도 회복의 의미로 봐야 네, 되군요. 얼마큼 이게 지금 강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고개를 돌리지 않았나 생각할 정도로 네. 지금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작년 저점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만의 TSMC의 어떤 탭을 사용하는 팹리스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지난주부터 특히 이제 지난주 말부터 파운드리 관련된 쪽의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있었는데 그 네.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D 테크놀로지가 한 7% 이상의 좀 상승세가 나왔다. 하지만 뭐 지금 뭐 차트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뭐 전고점 대비해서 워낙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제 좀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팹리스와 달리 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곳에 적용이 가능하다. 뭐 TV라든지 모바일, 뭐 IoT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팹리스 회사와 관련돼서도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지난주에 강했다고 해서 이번 주에 좀 쉬어가는 흐름 그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반등의 어떤 여지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AD 테크놀로지가 참 잘 나갔을 때는 52,000원까지도 가는 그런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15,000원대니까 최저가 11,500원이 작년 초였었거든요. 거의 저가 수준입니다. 얼마 좀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좀 매물대가 좀 겹겹이 쌓여있는 부분을 좀 뚫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한 19,0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좀 반등세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성장입니다. 여기에 질적인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AP 쪽에서 AD 테크놀로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갖고 왔고요. 네. 일단은 첨생법이란 좀 제가 볼 때는 키워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지난주 예산안 관련돼서 상당히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투세 쪽에 좀 많이 좀 포커스가 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첨생법이라고 하는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이 첨생법이 좀 같이 좀 제가 볼 때는 통과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게 내년 2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줄기세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디포스트가 강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줄기세포 치료가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일본을 다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를 이제 흔히 말해서 좀 치료로 이용하려면 흔히 말하는 좀 불치병 어떻게 보면 치료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병에서 R&D 목적으로는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치료용으로 쓴다는 건 좀 힘든 상황. 그렇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 1월부터 풀리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줄기세포라든지 뭐 유전자 치료 또 이제 조직공학 같은 첨단 재생 의료 기술이 조금은 꽃을 피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희귀 어떻게 보면 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법률안 개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바뀐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개정안을 실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줄기세포, 하트 치료와 같은 이런 제가 볼 때는 치료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3년에 12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만 네. 2027년에 55조로 거의 한 4배 이상 성장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뭐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CDMO라든지 이런 키워드로서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첨생법과 관련된 좀 키워드로 네. 좀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정책이라고 좀 말씀을 하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 전국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정책에 대한 이런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전략은 중장기보다는 좀 단기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해야지만 네. 이런 키워드들이 일단은 그쵸.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사실 지난주부터 그 안에서 어떤 순환매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섹터 전체가 움직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네. 이 방송에서 셀트리온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셨죠.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지금 sek터 자체에 좀 힘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네. 더해서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CDMO, 특히 이제 우리 바이오 액트와 관련된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순환매가 돈다는 것 자체 그런 네. 측면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이냐 중장기적이냐의 부분은 결국은 섹터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사실 이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처럼 너무 이렇게 나무만 보면 또 안 되겠네요. 자, 크게 좀 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뭐 세포 치료라든지 카티 쪽에서 좀 갖고 왔고요. 네. 좀 카티 치료제 제가 볼 때는 뭐 대장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바로 네. 이제 큐로셀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카티 치료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킴리아에서 나온 이제 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암발셀이라는 이제 약을 이제 큐로셀이 두 번째로 이제 개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상업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식약처에 어떻게 보면 식약처에서 어떤 약과의 협상이라든지 보험급여 등재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좀 국내 출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임상과 관련된 부분은 다 끝났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허가와 관련된 상업화 정도. 네, 절차와 관련된 예. 부분들이 지금 이제 분명히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바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암발셀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년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좀 출시가 됩니다만 본격적으로 한 2026년부터 좀 실적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2026년 같은 경우 지금 뭐 매출액 같은 경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뭐 지금은 한 1,100억에서 지금 544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회사 같은 경우 카트 치료제로서 숫자가 나오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지금 출시가 되는 카티 치료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대장주의 움직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큐로셀은 또 차트 보니까 1년 내내 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또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한번 또 중요한 바닥을 깨고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상방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뭐 52주 신저가를 좀 찍고 올라오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만 지금 이제 첨샘포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1차적으로 목표가 32,000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티 치료제와 관련해서 기술력도 갖고 있고 모멘텀도 갖고 있는 큐로셀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TNL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제약바이오 같은데, 쪽이군요. 네. 네. 일단 이제 4분기 실적이 다가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올해 실적, 내년의 실적이 좀 확실하게 찍히는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트러블 패치를 하는 회사라고 좀 알려져 네.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의료용 대마 패치, 뭐 홈뷰티 디바이스 같은 포트폴리오를 되게 다각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의료 대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어떤 키워드하고도 좀 잘 맞지 않나. 그렇죠. 네, 라는 맞죠. 생각이 든다라고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로 보더라도 3분기 말 이제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매출액 보게 되면 매출이 한 1,200억 정도. 이 이제 수치가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37% 이상 증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53% 이상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로서 어떻게 보면 증명될 수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올해 컨센서스 대비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성장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제 헬스케어 쪽 특히 여기에 더해서 좀 미국의 키워드에 좀 들어갈 수 있으면서 숫자가 나오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조금 더 확장된 헬스케어 쪽으로의 어떤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올해 자체는 사실 좀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네.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뭐 대부분의 차트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50일 신저가를 네. 끊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쵸, 그쵸.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때 저가 매력도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 한 75,000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윤여민 이사의 관심주 3가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셨습니다. 질적인 성장세를 좀 이루고 있는데요. 관심주로는 AD 테크놀로지 1차 목표가 19,000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내 정책적으로 첨생법을 좀 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전체 그림도 봐주셨습니다. 자, 식약처 허가 모멘텀을 갖고 있는 큐로셀 1차 목표가 32,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주로는 TNL, 이 패치 쪽, 제약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확실한 실적과 그리고 먹거리가 좀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7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이 세 종목도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